집에서 시켜 먹어도 좋지만은 나들이 나가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족발이요! 그 탱글탱글하고 윤기 흐르는 게 아주 이겁니다. 족발을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시나요? 먹을 때만 그냥 먹는 족발을 것만 언제부터 좋아해서 먹었더라? 먹었지 저는 그런 건 중학생 잘 때부터 먹었던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그래요? 맛있는 족발 앞에 즐길 이유 따로 있으랴. 이유 불문하고 맛 좋은 족발. 윤기 자르르. 족발계의 맛을 평정한 족발 3대 천하를 소개합니다. 먼저 족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족발의 고장 장충동.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간판에 원조를 내걸었습니다. 원조를 내건 식당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는 한 가게. 일단 사람은 많은데 맛은 어떨지? 먹고 또 먹고 먹기에 여념없는 손님들. 와, 얘 그냥 뼈째로 들고 뜯기까지 하시네요. 어느 족발집 가도 이 집 족발이 제 입에는 맞는다. 장수는 족발 진짜 맛있는 거. 고운 빛깔의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담백한 맛이 일품인 족발. 족발하면 역시 쫀득하고 부드러운 구릿빛 족발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삼천동 족발의 산 증인입니다. 53년 그때 당시에는 53년 전에는 제일 큰 거 400원이에요. 400원이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음식이 맛있으니까 오지. 족발이 맛있으니까. 둘 다 했을 것 같아요. 53년간 사랑받아온 족발 맛의 비결을 알려주시겠다는 사장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큼직한 솥, 펄펄 끓는 육수 안으로 튼실한 생족발을 하나씩 입수시킵니다. 솥안 가득 생족발을 넣어주시고 생강을 뿌려주면 끝. 어머니 그 재료가 진짜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이게 그럼 옛날부터 이어온 방식이에요? 그럼 이해한 거지. 쭉. 한약재가 웬 말이냐. 돼지 누린내 잡을 때는 생강이 최고. 이게 바로 옛날 전통 방식. 구릿빛으로 잘 물들고 잘 삶아진 족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자, 이제 사장님의 실력 제대로 발휘할 때 무심한 듯 보이는 사장님의 칼질에 족발이 해체되는 순간 도톰하게 썰어줘야 고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야, 나 힘들어서 못 썰겠어. 너희들이 좀 와.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좀 썰어라. 네, 너도 나오세요.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고분고분 대답한 이분들 대체 누구신가요? 저기 가서 할 필요 없어. 조카 며느리라니까. 대를 물려준 거예요? 할머니의 뒤를 잇는 조카 며느리의 칼질 아주 깔끔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대를 이을 생각을 하신 건가요? 할머니 얘기하고 나면 이 아까운 거를 54년 전통이라는 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대를 이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경순 사장님의 손에서 또 다른 손으로 이어지는 손맛. 변치 않고 이어지는 이 손맛이 바로 53년 동안 문득 닳게 손님들이 찾아오는 비결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족발의 맛은 남녀노소 세대를 아울러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단은 쫄깃쫄깃하고요. 이게 시장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족발. 예, 제 활력소예요. 족발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지역 부산. 부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족발이 있다고요. 부산에 거주하거나 몇 번 다녀왔던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족발의 정체. 한 입 먹으면 절로 끄덕여지는 그 맛, 그 정체는 바로 부산에서 유명한 능채족발이라고. 냉채 족발. 턱 쏘는 맛이 매력적인 냉채 족발입니다. 먹어봤어요. 족발과 해파리의 묘한 만남. 아니 어떻게 이 둘이 만나게 된 걸까요? 부산은 바다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해파리가 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냉채족발을 하게 됐거든요. 냉채 족발 맛보러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맛이라는데요. 아니 도대체 그 맛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레몬하고 시원하고 뻥 뚫리는 게 좋아요. 자자, 개운하고 시원하다는 냉채 족발. 어떻게 만들기에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지 그 맛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구릿빛으로 잘 삶아진 족발을 2시간 정도 식힌 후에 이곳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니 고기를 빠른 속도로 얇게 썰고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얇아도 되나요? 아니 왜 이렇게 얇게 썰는 거예요? 양념도 잘 빼고 손님 드실 때 이제 그 소스도 좀 의미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퍽퍽한 것도 줄겠네요. 양념이 잘 배도록 고기를 얇게 썬다는데요. 그렇다면은 냉채 족발의 맛을 좌우하는 톡 쏘는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간장 3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많이 이제 연구를 했다고. 사장님이 개발한 비법 간장에 겨자를 풀어주면 냉채 족발 양념이 완성입니다. 이때 그치? 겨자를 곱게 풀어줘야 겨자의 맛과 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해요. 완성된 양념에 얇게 썬 고기를 반신욕시켜준 후에 맛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기와 해파리 오이를 버무리지 않고 접시에 담아주면 새콤달콤 톡 쏘는 냉채 족발이 완성입니다. 족발과 해파리 그리고 오이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천남무적의 맛! 냉채 족발 등장에 너나 할 것 없이 젓가락 집어 들러서 해파리 오이 고기 한 번에 그냥 입에 넣어주니까 와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하면서도 톡 쏘는 맛에 모두가 매료됩니다. 봄철에 입맛도 없는데 이 냉채족발을 먹으니까 입맛이 확 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족발이 있다는 서울 종로구. 이미 가게 하는 그 맛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족발을 드시러 오신 건가요? 먹지만 말고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맛있게 매워요. 저처럼 스트레스 좀 풀리고.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그 맛의 정체는 바로 매운 매운 족발. 족발. 담백한 족발의 화끈한 변신으로 손님들의 취향 저격입니다.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생각나. 이제 그거 하면서 이 족발을 갖다 팔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떡볶이 소스를 한번 묻혀서 팔아보자 그래갖고 팔았더니 아주 잘 나가더라고. 빨간 매운 족발 한 입에 화끈 달아오르는 열기. 입안이 얼얼해지니 손이 절로 냉수로 갑니다. 아유 이분은 땀이 피오듯 아이고야. 흐르기까지 하네요. 그렇게 진짜 매운 매우면서 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매운 족발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매운 족발을 딱 먹으면 스트레스 확 날아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세수 한번 하셔야겠다. 그 감칠맛이 화끈하게 막 잘 어울리는 맛. 너무 좋아요. 매운데도 감칠맛이 살아있는 매운 족발의 양념 어떻게 만듭니까? 양념이 들어가는 게 떡볶이 할 때 양념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그걸 다 모든 걸 배합해서 드려요. 분식 장사를 하던 시절에 떡볶이 양념을 변형한 거라고 합니다. 양파, 배, 겨자가루 등의 갖은 재료들을 섞어서 재탄생한 매운 족발 양념. 이렇게 만든 양념을 냉장 보관으로 하루 정도 숙성시켜야 감칠맛이 난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이 좀 당긴다고 맞아요. 해요. 당겨. 그런 맞아요. 맛을 느끼는가 봐요. 나의 비밀. 자, 양념도 만들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운 족발 만들어 볼까요? 잘 삶아진 족발을 30분 정도 식혀 먹기 좋게 송송 썰어줍니다.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뭐 맛있겠지만은요. 매운 족발의 핵심 양념을 버무려줘야겠죠. 족발의 육질안까지 양념이 잘 배도록 버무려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석쇠 위로 옮겨가네요. 양념에 이어 불맛까지 입혀주는 거라고 합니다.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 불맛 입고 있는 족발은 아무렇게나 굽는다고 맛이 나는 게 아니래요. 기가 있는 거라 센 불로 닦아도 안 되지. 그런 불로 오래 구워야 맛있다. 아니 그런데 양념만 버무려도 맛있는 족발을 굳이 굽기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바로 사장님의 아들이 낸 아이디어랍니다. 원래는 안 굽고 그냥 양념만 해서 팔았었거든요. 처음 와서 엄마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워낙 그때는 구워서 먹는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족발도 구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매운맛에 아들의 불맛까지 더해져서 매력 상승한 매운 족발의 맛. 이게 바로 완벽한 팀워크 아닌가요? 매운 족발만 먹으면 화끈하고 쌈에 싸서 먹으면 감칠맛과 함께 은은한 매운맛이 나는 매운 족발. 우와 맛있겠다. 중독적인 맛에 매료되어 포장해가는 사람도 있다네요. 안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포장도 해가고 있어요.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확 푼 것 같아요. 담백한 전통 족발부터 중독적인 매운 족발에 톡 쏘는 냉채 족발까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드시는 건 어떠세요?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번잡한 도심에서 몇 걸음 비켜나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골목을 마주하게 아니 되는데 근데 사실 족발은 유명한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듯한 좁은 골목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소박함과 옛 통이 정취가 좁네. 느껴지는 이곳은 서울 천호동 족발골목입니다. 천호동이에요. 갓 살만의 따끈한 족발.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못 지나치죠.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족발 냄새에 끌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 아 이런 좁은 데가 더 맛있어. 혹시나 빈자리가 아, 위에도 있을까 있구나. 했지만 2층 역시 만석입니다. 봄에 불만 기다리던 족발의 등장. 일단 압도적인 양으로 눈길 사로잡고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살결이 침샘 제대로 자극하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하고요. 맛도 못 다른 보겠다. 데가 비교가 안 되게 진짜 맛있어요. 서울시내는 좀 유명한 족발집은 많이 다니는데 뭐 많죠. 그래도 입에 착착 달라붙고 맛있어요. 새우젓에 콕 찍어 먹으면 족발 본연의 담백한 맛이 살아나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쌈을 싸 먹어도 그 맛은 일품이라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촉촉함 느껴지십니까?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기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버들버들 야들야들해서 난 겁나게 맛있어 보여. 오호, 입은 제대로 드실 줄 아는군요. 뭐니 뭐니 해도 족발은 역시 뜯어야 제맛이죠. 발톱 있다 발톱. 몇 살로 보여? 살 피부 봐봐. 탱탱해. 36. 되실래요? 69. 피부의 원인이 족발이에요. 그렇지 콜라겐. 그렇죠, 16살부터 먹었으니까. 콜라겐이 많은 족발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여성들에게도 인기 만점. 하지만 무엇보다 천호동 족발이 사랑받는 이유는 따스한 인심이 느껴지는 넉넉한 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천호동 족발골목에는 모두 6개의 가게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언제나 맛있는 족발 냄새와 생기가 넘치는 골목. 이곳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데 분명 이유가 있겠지요? 족발 하나로 매일같이 잔치 분위기인 골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저쪽에 좋죠. 그러고 보니 눈에 띄는 풍경. 바로 산처럼 솟아오른 족발. 그러니까요, 양이 어찌나 양이 많은지 미끄러져. 떨어지기까지. 이거 천호동 전매 특허 족발 탑. 이렇게 쌓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뼈를 잘 싸야 되는 거예요. 이 뼈에서 이제 양 조절이 되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데요. 족발뼈로 평평하게 집안을 다지고 살점을 차곡차곡 올리는 것이 포인트. 아무래도 먹기 좋은 떡이 적었다고 아주 푸짐한 게 낫지 빈약한 것보다 그렇게 해서 높이 싸는 그 기술이 있어요. 맛은 물론이요. 푸짐한 양에 재미있는 볼거리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더불어 다소 저렴한 가격도 이 골목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강산이 변해도 이곳 족발 가격은 그대로. 아 정말요? 가격 완전 싸죠. 이렇게 넷이 먹으면은 한 3, 4만 원? 일단은 가격이 일단 싸고요. 가격이 언제부터 이렇게 안 변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 10년째 그대로예요 가격이? 네, 그대로 맞습니다. 10년 전 골목 상인들이 합심해서 가격을 동결시킨 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네요. 가격을 통일했어요. 아니 예전서부터 가격을 해서 장사를 해서 안 올렸어요. 단골이 거의 신기하네. 90%니까 여건상 올리면은 또 손님한테 부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격도 통일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네요. 골목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오래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이 눈에 띄는데요. 천호동 족발골목의 역사는 무려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판잣집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판잣집이야. 일사 후퇴 때 피란 나와가지고 지어준 집이야. 이거. 한국 전쟁 후 터전을 잃은 피란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족발을 팔기 시작한 것이 이 골목의 뿌리 깊은 유래라는데요. 벌써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간판에 보통 3대집이라고 써 있는데 아드님이세요? 아, 예, 여기 우리가 큰아들, 여기가 작은아들. 든든하시겠네요. 우리 큰아들은 주로 저기 족발 쓸고 삶고, 우리 작은아들은 지금 든든하시겠어요. 양념 담당까지. 모든 양념 담당이고.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대부분의 가게가 세대 교체 중이라는데요. 이 가게엔 든든한 아들 형제가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한 둘째는 겉절이 담당. 지금까지 하루 20포기씩 매일매일 겉절이를 만들었다는데요. 매일매일. 무심히 하는 듯 보여도 족발과 찰떡궁합 밑반찬인 겉절이는 맛이 달라지면 손님들이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정해진 레시피를 고수한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한 대를 이은 노력은 셈이죠. 아버지 혼자 하셔서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도와줄 겸 하면서 하다가 재밌어서 배우게 됐어요. 김치도 그냥 처음 오자마자 아예 배워가지고 1년 반 동안 매일 담그신 거예요? 네. 그 김치 전문가 다 됐겠네. 가장 중요한 맛을 확인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어때요? 맛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간 아주 잘 됐어요. 훈훈하게 생기셨네 또. 둘째 아들이 매일 담그는 신선한 겉절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족발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야무지게 크게 한 쌈. 족발과 겉절이의 조화 어떤가요? 김치가 이제 너무 짜지도 않고 고기랑 적절하게 배합이 되니까 새우젓을 살짝 찍고 된장을 살짝 하고. 그렇죠.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야죠.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거세요? 20년 됐나? 아니 그렇게 자주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족발집? 맛있으니까 자주 오갔죠. 장일봉 족발이 유명하지만 아마 청우동 족발이 장일봉 족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집집마다 맛은 제각각이지만 단 하나 같은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오늘도 골목의 밤은 무르익어 갑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족발 골목. 왁자지껄했던 밤과 사뭇 다른 조용한 아침의 풍경. 색다른 느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때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지고 골목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사장님인가 하고 봤더니 이 처음 뵙는 분인데요. 매일 새벽 골목으로 가장 먼저 출근한다는 이 사람. 족발 배달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배달을 하시네. 여기 직접 넣어주시는 거예요. 번거롭게. 여기 이거 하시는 실장님이 좀 늦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기 편하게 그냥 넣어주고 가는 거. 단골이라? 네. 거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죠. 한 몇 년 정도? 얼추 한 20년 되잖아요. 진짜요? 오랜 단골을 위한 그만의 서비스입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이른 아침부터 족발을 썰고 있는 사장님 발견. 오늘도 일찍 나오셨나요? 예, 오늘 포장 손님이 예약 있어가지고. 얼마나 있는데요? 6개. 포장 예약 시간을 맞추기 위해 칼질은 더욱 바빠지고 가게 한켠에서는 한창 족발을 삶고 있었는데요. 양파 보여 이렇게. 네, 양파. 양파. 그다음 이건 대파. 대파. 그다음 이제 생강, 마늘. 뿌리를 넣으면은요. 잡내가 없어지고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이제 소보를 이렇게 삶으면 한번 이렇게 팍 뒤집어줘요 이렇게 딱 해서 칼집도 넣고 이제 그러는데 각자만의 노하우로 잡냄새 잡아주고 이렇게 2시간 정도만 삶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다 삶으신 거예요? 탐스럽게 잘 익은 족발은 바로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아침부터 족발을 삶아내는 이유는 유독 이 골목에 포장 손님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이 어디신데요? 저희 강남구 수서동이요.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굳이 동네에 족발집 있는데. 아, 여기 게 제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아, 결혼기념일 족발이랑. 예, 소주 한 잔. 30년 단골인 남편을 위한 아내분의 작은 선물이라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일 잘 보내세요. 네. 군대 간 아들을 위해 족발을 사러 온 손님도 있었는데요. 맞아, 면회 갈 때. 족발이 먹고 맞아. 싶다 그래서요. 한 16명, 17명 그렇게 먹게 이제 소대원들 해갖고 먹었을 그래요. 때. 그래가지고서 아, 진짜 뭐 사람 일병이에요. 일병? 네. 일병이면 한 그쵸. 5개월 소대원 됐어요. 엄마가 족발 갖고 가니까 군대 생활 제대로, 잘하길 제대로. 바란다. 아들을 위한 어머님의 따스한 마음이 담긴 족발. 안녕하세요. 아, 가는 동안 차 그 안에서 마음까지 냄새가 얼마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어둠이 내리자 족발 골목이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족발 골목의 훈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족발을 써는 손길 역시 바빠지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족발들의 종착지가 손님상이 아닌 다른 곳일 때가 많답니다. 용기에 푸짐하게 담겨 먼 길 떠날 채비를 마친 족발들. 먼 길을 가요? 바로 배달 서비스를 위해서입니다. 단골 손님이 주문할 때는 인근 시도의 경계까지 넘어가기도 한다는데요. 화장실을 가요? 이렇게 밀려 있어요? 네. 아니 배달 직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밀려 있어요? 배달 직원 3명이요. 3명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밀려요? 네. 다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멀리까지 배달을 하는 이유는 이곳 족발의 맛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겠지요. 지금 어디 가야 나가요? 성내동 두 개. 성내동 두 개. 여기서 멀리 멀어요? 좀 멀어요. 30분 정도. 단 한 사람의 손님을 위해 달려가는 마음. 이 골목이 50년 가까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아닐까요? 아쉽다. 이 골목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보이십니까? 바로 쟁반 막국수. 족발 먹으러 와서 막국수 안 먹고 가면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 먹다 보면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족발의 맛을 막국수가 잡아주니 환상의 짝꿍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천호동에 집을 알아봐야 되나? 면발을 족발에 돌돌 말아 일단 크게 한 쌈 싸는데 보기만 해도 맛이 느껴지는 게 오랜만에 부럽습니다. 욕심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막국수도 굉장히 맛있고요. 재료들이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당긴다는 막국수의 맛. 찬물에 씻어 쫄깃한 면발 살리고 비법 양념장 넣어 비벼주면 되는데요. 사실 이 골목에서 막국수가 유명한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족발 골목이 생기기 전 바로 요 막국수가 먼저 등장했었다는데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찾다가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국수가 없었다면 족발도, 또 족발이 없었다면 지금의 골목도 없었겠지요? 골목 항상 비슷한 편하지 않는 그런 건데 어제도 왔는데 맛있었고 오늘도 맛있어서 항상 족발 먹으러 오면 일로 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정이 넘치는 곳. 넉넉한 인심이 기분 좋은 천호동 족발 골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저가 식당. 제가 먹은 양만 해도 한 1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 집 진짜 싸요. 어디 가서 이런 게 먹겠어요. 이런 게. 가격 부담 확 낮춘 이 집의 초저가 메뉴. 콜라겐이 풍부한 족발부터 야들야들한 식감이 매력적인 보쌈까지
오늘도 복스럽게 잘 먹는 제작진. 족발부터 비싸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검색해본 결과 소자 한 접시도 대부분 2만 원 이상. 여기 리필이 돼요? 네, 여기는 6가지 메뉴가 있는데 족발보쌈 6가지 메뉴 중에 무제한으로 리필 가능해요. 무제한이요? 네. 이거 리필이 돼요? 네, 가져가 드릴까요? 네, 가져주세요. 처음에 2가지 맛을 주문한 뒤 리필할 때마다 다른 맛을 고를 수 있다는 이 집. 준비된 것만 6가지인데 그중 가장 인기 있다는 요 녀석, 입속까지 얼얼해지는 마성의 불맛 불족발. 같은 양념으로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주는 불보쌈에 달달한 마늘 양념이 어우러진 요 녀석까지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으니 양손이 바빠진다는데. 종류도 6가지고 무제한인데 초록가니까 19,900원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저기 얼마예요? 네, 1인분 8,000원씩입니다. 8,000원이요? 네. 와, 진짜 싸네요. 그렇다. 이 모든 걸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가격, 놀라지 마시라. 단돈 8,000원. 그러니 뭘 망설이랴. 각기 다른 매력의 6가지 족발 보쌈이 유혹하니 그저 씹고 뜯고 맛보기 바쁘다는데. 밖에 나가서 요새 국밥을 한 공을 먹어도 8,000원인데 족발하고 이렇게 먹는데 8,000원이면 많이 싸죠? 보통 식구들 뭐 4명이서 족발 대짜를 시키면 35,000원 이렇게 하는데 좀 부족해요, 양이 항상. 여기는 그냥 무한 리필이고 또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고 6가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짓수가 다양해 손갈 일은 많지만 석쇠 위 춤추듯 구워낸 뒤 은은한 불향이 뵐 수 있도록 훈연 작업까지. 매콤한 양념을 한 번 더 입혀 속까지 바삭하게 구워내면 정석대로 맛을 낸 불족발 완성. 주인장표 빨간 양념이 골고루 스며든 불보쌈은 물론이요, 여기에 달달한 맛을 위해 마늘 양념은 곱게 간 파인애플을 넣고 한번 볶아내는 것이 포인트. 특유의 알싸함은 사라지고 은근한 감칠맛이 감도니 이 메뉴 또한 손님들이 자주 찾는다고. 원래는 족발이라는 게 이래 저녁 장사, 배달 장사라든가 포장 위주였고 무한리필하고 나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비어있는 매장을 어떻게 손님으로 채울까 고민 끝에 무한리필을 시작하니 전보다 배 이상 주문량이 늘었다고.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학생 손님들. 단돈 8,000원에 족발 보쌈 6종이 무한 제공되니 적은 용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배불리 즐길 수 있단다. 그거 한번 몰락하면 한 38,000원 이렇게 먹는데 저는 6가지를 한 번에 8,000원으로 배 터지게 먹는 게 좋죠. 보통 족발집 가면 15,000원, 2만원씩 둘이서 내야 되니까. 그게 또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무한리필에 8,000원이니까 싼 거예요. 너무 싸니까 이게 장사가 이제 남기자고 하는 건데 너무 싸니까 좀 오래된 거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손님들의 예상대로일지 지켜보던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꽤 많은 양의 족발. 고기는 어디 거예요? 국내산 생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내산인데 대량 구매를 통해 가지고 20% 정도 싸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쓰는 양만 200kg 이상. 대량 주문을 통해 저렴하게 들여온 국내산 족발은 키위, 배, 사과 등 다양한 과일과 함께 각종 한약재를 더해 푹 삶아주는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래 걸렸단다. 전 대학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21살 때부터 장사 시작했어요. 장사해가지고 좀 잘 됐었는데 한 20몇 억 정도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돈 두고 도망가가지고. 시리에 빠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다는데
아침에 중국집 주방장 일하고 초저녁에 음식 배달하는 일하고 새벽 2시 돼가지고 아파트 그 차 닦으러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침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쉼없이 일해야 끝나던 그의 하루. 그렇게 8년 만에 지금의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는데, 그렇기에 보쌈 하나를 삶더라도 고소한 맛을 위해 삼겹살만 고집하는 등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 없다는 주인장. 따끈따끈한 온기 고스란히 즐길 수 있게 갓살맛 더욱 부드럽고 촉촉한 육질 그대로 담아내면 이것이 바로 무한 제공되는 육종 족발 보쌈. 이모님 필 좀 해주세요. 그 맛에 너나 할 것 없이 추가 주문이 이어지니 어느새 손님상마다 쌓인 건 빈 접시뿐이라고. 잡내 없고 쫀득쫀득하고 살코기도 덜 터벅터벅해서 식기도 편했었고요. 일단 학생으로서 족발은 누가 사주면 먹는 음식이거든요. 여기서는 8,000원으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비결, 새콤한 맛으로 절로 입맛 살리는 막국수. 족발 보쌈을 주문한 손님에겐 단돈 3,000원에 판매하니 곁들인 메뉴가 있어 부족한 수익을 채운단다. 언제까지 이 가격 유지하실 거예요? 전방 문 닫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니들 헤딩! 네, 화이팅! 초저가를 선택한 맛집들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기대해주세요. 케밥이 그 정체가 궁금해서 달려온 화제 맛집. 오 나온다. 오 맛있겠는데? 와, 완전 통으로 나오네. 대박. 오호, 사진과 똑 닮은 모습의 족발 등장. 와 정말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분명 생김새는 족발인데 썰어주지 않으니 족발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 진짜 족발이 맞긴 맞나요? 뭐라고 불러요? 아 이거 족발입니다. 아 이게 족발이에요? 아 이게 독일식 통족발이에요. 독일식 통족발이요? 독일식? 사고로 족발이라면 비법 간장에 푹 삶아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을 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독일식 통족발은 대체 일반 족발과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저희 독일식 족발은 이제 오븐에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촉촉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아하, 굽는 것이 특징인 독일식 통족발. 네, 소리 들으셨나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겉바속촉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일식 족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만한 독일식 통족발. 인증 사진부터 남기는 건 당연지사겠죠? 야 이거 누가 맞힐 수 있을까요? SNS에서 여기가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이게 독일식 족발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다기에 정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요, 이거 너무 맛있게 보이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식욕을 자극하는 독일식 통족발. 통째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이걸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요? 그대로 돌격. 1인 1족발? 이렇게? 아우 제대로 드신다. 어우, 치명적이시네요. 나머지 분들 어떻게 혹시 해요? 들고 뜯기 약간 민망하신가요? 그렇다면 썰어 먹는 걸 추천합니다. 바삭한 껍질과 어머나. 촉촉한 속살의 조화를 와. 윤기가 좌르르르르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해가지고 육즙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일단 먹다가 살짝 한 번 더 놀랍니다. 촉촉함이 갑자기 싹 다가와요. 입안이 살짝 이렇게 행복해지는 맛, 그런 맛이에요. 와우, 처음 만나는 독일식 통족발. 낯선 비주얼이지만 그 맛은 모두 칭찬 일색인데요. 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일단은 돼지 족부터 준비하는데요. 제주산 흑돼지 족만 쓰는 것이 철칙이랍니다. 독일산은 아니군요. 간장과 함께 잡내를 잡아줄 각종 향신료를 넣어주시고요. 뭐 여기까지는 일반 족발과 별 차이가 없죠. 자자 주목하시라. 독일식 통족발에만 들어가는 필수 재료가 있었으니 걸었습니다. 바로 생맥주. 역시 독일 맥주. 이렇게 맥주가 들어가네요. 네, 이게 바로 한국식 족발하고 독일식 족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전에 독일에서는 물보다 맥주값이 싸서 족발을 담글 때 맥주를 넣어서 많이 담갔다고 해요. 맥주를 넣으면은 잡내도 없애주고 육질도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생맥주까지 붓고 12시간 정도 담가 잡내를 완벽 제거하고요. 그 물에 2시간 정도 푹 삶아 주세요. 삶는 동안 맥주의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고 풍미만 남게 되는 거죠. 잘 삶아진 통족발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하지만 독일식 통족발을 맛보기 위해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삶은 족발을 250도씨 오븐에서 25분간 구워주는데요. 뜨거운 오븐에 구워지는 동안 겉은 점점 더 바삭해진답니다. 진짜 맛있겠는데요? 네. 드디어 여기서 먹어도 될 것 완성인가 같은데. 했더니 어라? 이번에는 기름 속으로 입수합니다. 야, 이걸 여기.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래요? 바삭바삭을 위해. 독일식 족발 같은 경우는 오븐에서 구워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바삭함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에다가도 한번 구워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삭해지지 않고 많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삭해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튀김기에 튀겨보자고 결정을 하고 튀김기에 튀겨보니까 훨씬 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바삭해지고 손님들도 더 좋아하셔서 이렇게 튀기게 됐습니다. 오븐에서 굽고 기름에 튀겨 최강의 바삭함을 자랑하는 독일식 통족발. 빛깔 보세요. 제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겉은 바삭, 속살은 촉촉한 통족발을 전용 거리에 꽂으면 비로소 손님상에 나갈 자격을 얻습니다. 차원이 다른 독특한 레시피를 자랑하는 독일식 통족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원래 제가 전문적으로 요리를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반 원단 회사 다니면서 이제 원단 생산 관리, 구매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취미로 요리를 하는 건 좋아해서 많이 했었는데 색다른 음식 장사를 하고 싶던 차 운명처럼 독일식 통족발을 알게 됐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맛을 찾기 위해 8개월 동안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이제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또 너무 많이 삶아서 형태가 이제 뭉그러져서 일주일 동안 족발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족발을 먹기도 싫고 이제 보기도 싫더라고요.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시간 만져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삶았는지 다 알 수 있고 넣는 시간이라든지 새로 이제 기술을 얻으면서 더 맛있는 이제 독일식 족발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은 그대로 손님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박. 바삭바삭한 거 봐. 비주얼도 왕, 맛도 해보고 싶어요. 왕이 이거 해야 돼요. 화제 메뉴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완전 바삭바삭하다. 가장 신경 쓴 것이 식감이라는데요. 튀김기에 튀긴 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고온에서 살짝 튀겨 껍질은 바삭하고 육즙은 꽉 잡아 속살은 촉촉한 것. 일반 족발과는 또 다른 매력의 독일식 통족발. 재밌는 식감을 느끼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매콤한 소스에 콕 찍어 먹어도 별미.
사장님이 직접 만든 마늘 소스와도 환상의 짝꿍이래요. 마늘 소스. 색다른 맛으로 손님들을 취향 저격한 독일식 통족발이었습니다. 다들 바쁘시네요. 이때까지 알고 있는 족발이랑은 너무 다른 족발이어가지고 일단 비주얼에 한 번 놀라고 맛에 2번 놀랐습니다. 맛은 기본이고 썰어먹는 재미까지 독일식 통족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메뉴로 소문난 맛집을 찾았는데요. 밤이면 밤마다 사람들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참을 수 없는 야식의 유혹. 친구들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배도 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건 족발이 최고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족발. 그중에서도 대박난 족발은 따로 있으니 튀김족발 나왔습니다.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야식 세계를 평전. 족발 다른 거 많이 먹어봤는데 좀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찾아왔어요. 족발의 새 시대가 열렸대. 화려한 비주얼, 겉은 바삭, 속은 척척하게 튀김 족발 납시오. 씹고 뜯고 맛보고 먹어도 먹고 싶은 그 맛. 이거 막히죠. 좀 굶으셨어요? 배부르다 그랬어요. 배불러도 이 정도예요? 족발 애호가들이라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이 짜릿한 맛. 제가 이 맛을 생각하고 독일 가가지고 슈바이네스를 먹어봤는데 거기는 진짜 껍질이 딱딱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껍질이 부드러우면서 바삭을 해. 처음 씹을 때 되게 바삭한데 안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서 먹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식감이 나요. 몸을 표현하면 이게 약간 웨이브를 타게 되네요. 튀김족발 맛의 비결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족발을 연구하는 남자 이재광 사장. 유럽에 동유럽에 잠깐 나갔었는데 꼴레뉴 같은 족발 음식을 보고 우리나라 족발 음식도 좀 뭔가 변형을 더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맛의 가장 큰 비결은 원재료에 있다는 주인장. 당일 도축한 국내산 생족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비법이라고. 이런 걸 맡아보면 거의 뭐 그런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껍질이랑 같이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이제 싱싱한 생족입니다. 그리고 색깔, 그리고 이제 빛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족발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족발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1시간 정도 핏물을 빼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족발을 삶는 육수를 만드는 것 또한 비법 중에 비법이란다. 한약재랑 과일이랑 합쳐서 한 18가지 정도 들어가요. 18가지? 네네. 야채 단맛, 뭐 과일의 단맛 이런 게 합쳐져야 제가 낼 수 있는 단맛을 낼 수 있고요. 이제 한약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향들을 잡을 수 있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기, 당귀, 팔각 등 다양한 한약재로 잡내를 잡고 다음으로 색을 내는 재료를 넣어준다고. 인공 색소보다 그리고 커피보다 저는 저런 재료 가지고 색을 내는 게 더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양파 껍질과 베트남 고추, 고추씨로 족발에 색을 내면서 잡내를 한 번 더 잡아주는데요. 특별한 들어가지 않네요. 아 이거 전부 다 보여드려야 되네. 그것만 빼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보여주세요 언니. 안 되는데. 과연 육수의 핵심 비법은? 안 보여드린 건 사실 이겁니다. 다름 아닌 파인애플. 브로멜라민이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족발이 부드러운 이유는 사실 파인애플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파인애플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기를 재울 때 많이 쓰는 키위와 전격 비교. 유기산이 풍부한 키위와 브로멜린 성분이 특징인 파인애플을 갈아서 족발을 재워봤는데 그 결과 파인애플에 담긴 족발은 젓가락이 들어갈 만큼 육질이 부드러워진 것. 육수에 파인애플을 넣어 삶는 것이 족발을 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신의 한 수.
1시간 정도 끓여야 알맞은 식감의 족발 완성. 소고기로 따지면 뭐 웰던, 미디움, 레어가 있잖아요. 그거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족발 삶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삶기로 삶게 되는 겁니다. 이것 봐 이것 봐. 보기에도 야들야들 쫄깃한 족발. 그런데 또다시 바빠진 주인장. 이 가루는 뭐예요? 이제 튀김 족발 반죽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튀김 가루, 뭐 밀가루, 뭐 소금, 후추 등등 들어가서 제가 이제 반죽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가루입니다. 튀김 반죽을 할 때 꼭 필요한 재료 다름 아닌 소주. 소주가 들어가면 이제 수분량이 줄어들고 이제 알코올이 물보다 이제 끓는 점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이 전달이 빨리 돼서 그 수분이 빨리 빠져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더 바삭해집니다. 튀김 시간도 중요하다는 주인장. 1분 15초 정도 튀겨줘야 한다는데 너무 오래돼 버리면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겉에를 살짝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튀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족발을 튀길 때 중요한 또 한 가지. 한 번 튀긴 족발을 건져서 기름을 빼고 식혀준 다음 다시 튀겨줘야 족발 겉은 더 바삭하게 속은 버들버들 척척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라. 고소한 향기 쏟아지는 육즙에 입안에 침도 쏟아진다. 마지막으로 양파가루를 솔솔 뿌려주면은 튀김 족발의 느끼한 맛까지 샥 잡아준다. 화려한 비주얼의 튀김 족발을 더 맛있게 먹는 비결. 주인장이 직접 만든 3가지 맛. 수제 소스, 풍미 넘치는 카레 소스, 매콤한 겨자 소스, 달콤한 칠리 소스까지. 늘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주인장 덕분에 오늘도 입이 행복한 손님들. 여러 가지 소스를 먹는데 골라 먹는 맛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그런 족발 같아요. 튀김 족발에 반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사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 따로 있다는데. 그 SNS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면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서비스의 정체는 매콤 새콤 막국수. 오랜 시간 족발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그 맛. 막국수에 족발 한 점 탁 올려서 먹으면은 맛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게 튀김 족발이라서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막국수가 새콤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씹다 보면 사라져요. 어마어마합니다. 남다른 비법으로 탄생한 나만의 맛. 오늘도 한 상 잘 먹었습니다. 야식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메뉴들이 있죠. 먼저 쫄깃쫄깃한 맛 일품인 족발.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보쌈도 빠질 수 없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한민국 야식 대표주자 치킨. 새콤 달콤 매콤 자꾸만 손이 가는 막국수까지. 이 4가지 메뉴를 모두 맛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족발 3만 원, 보쌈 2, 3만 원, 막국수 1만 원, 치킨 2만 원. 그 정도 때 되니까 거의 뭐 7, 8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6, 7만 원 될 것 같은데. 7만 원. 각 메뉴의 가격을 따져보면 7, 8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상다리 부러지도록 거하게 차려진 이 한 상의 가격은 바로 1인 11,900원. 해당 가게를 찾아간 제작진. 혹시 가격만 저렴하고 손님은 별로 없는 그저 그런 식당이 아닐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40여 명의 손님이 방문했는데요. 식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듣기 위해 기습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행정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좀 전에 이쪽에서 식사하셨잖아요. 아, 예. 좀 어떤가요?
가격 대비치고는 정말 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고기의 상태나 그런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족발이 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쫀득거리고요. 이 가격에 족발, 보쌈, 치킨, 막국수 주는 데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이 구성으로 무한 리필이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렴한 것도 모자라 무한 리필. 다양한 밑반찬부터 주 메뉴인 족발, 보쌈, 치킨, 막국수까지 모두 무한 리필되는 가격 1인 11,900원.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사장님을 직접 만나 보겠습니다.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고생했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네. 아, 저희 그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께 가격 파괴 와이콘의 취지를 설명하고 촬영 협조 동의를 구한 뒤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입구부터 매장 안까지 가정집을 연상케 하는 식당인데요. 크고 작은 방마다 무한 리필 야식을 즐기러 온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때깔부터 남다른 이 탱탱한 족발. 껍질의 쫀득함과 살코기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족발과 그의 단짝 친구 야들야들 부드러운 식감 뽐내는 보쌈. 족발보쌈 나왔습니다. 무제한으로 즐기는 환상궁합 야식 족발과 보쌈.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입안 가득 넣는 보사도 부려보고 족발이며 보쌈이며 골라 먹는 재미도 느껴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삭바삭 국가대표 야식 치킨도 무한 리필 맞습니다. 방금 나온 치킨 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족발에 보쌈에 그리고 치킨에 느끼해진 입속을 깔끔하게 잡아줄 막국수까지 등장해 주시고 이 가격에 족발에 보쌈에 치킨에 막국수까지 엄청 싼 거죠?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고급 보쌈이나 족발집이랑 거의 뭐 비등비등한데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족발로 시작해 살과 비계가 적절히 섞여 부드러운 보쌈, 노릇노릇 잘 튀겨낸 치킨, 느끼한 메뉴들 사이에서 상큼한 맛 자랑하는 막국수까지 가짓수도 많고 양도 푸짐한 1인 11,900원 무한리필 한상.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임대료는 다른 데 비해서 밖에 이제 큰 도로변에 비해서는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요. 언뜻 보면 주택인가 싶은 이곳. 대로변이나 음식점 상권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해 임대료가 3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무한리필 판매에 큰 도움이 되는 비결 중 하나죠. 그렇다면 또 다른 비결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족발 나왔습니다. 주 메뉴인 족발부터 살펴봤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맛이나 단가가 달라질 텐데요. 맛에 대한 평가 먼저 들어볼까요? 쫀득쫀득하고 촉촉하고 막 나왔을 때 되게 따뜻하고 그냥 되게 부드러워. 저는 주로 이 앞발, 뒷발에서 앞발을 주로 먹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비싸고 또 맛이 있으니까요. 부드럽고. 그럼 여기는 앞발을 가야죠. 그래도 21,900원에 이렇게 네 가지 주면서 앞발까지 쓰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흔히 일반 족발집에서는 뒷다리 가격보다 앞다리 가격이 더 비싼 편인데요. 앞발은 35,000원이고 뒷발은 왜 31,000원이에요? 맛있는 부위가 앞발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 무한리필 족발 어느 쪽 다리로 만든 걸까요? 저렴한 가격을 보면 뒷다리만 쓰거나 섞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앞발 쓰세요? 뒷발 쓰세요? 앞발만 중식합니다. 비싼 앞다리만 쓴다고요? 제가 족발 조금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섞어 쓰지 않고 앞다리만 사용한다는 사장님. 정말 앞다리가 맞는지 전문가를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돼지 족발이네요? 앞발이에요, 뒷발이에요? 지금 가져오신 건 앞발이에요.
이게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전문가처럼 딱 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앞다리는 관절 부위가 안쪽으로 굽어져 있어요. 그리고 뒷다리는 앞쪽으로 관절이 꺾여 있어요. 꺾여 있고 여기는 반드시 빠져나와 있거든요. 지금 가져오신 다리를 보시면은 꺾여 있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앞다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다리가 꺾인 모양이 다르니 쉽게 구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족발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죠. 이렇게 다 썰려 있을 때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다리는 이 아롱사태가 이렇게 힘줄이 사이사이 많이 박혀 있어요. 군데군데 박힌 힘줄 덕분에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앞다리. 뒷다리 같은 경우는 이 힘줄 자체가 많이 없어요. 힘줄이 적고 살코기 비중이 높은 뒷다리는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제 앞다리, 뒷다리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앞다리만 사용하고 있다는 이곳. 주방에서 족발 써는 모습을 지켜보니 사이사이 박혀있는 힘줄 확실히 앞다리 맞습니다. 무한리필로 저렴하게 팔면서 왜 비싼 앞다리만 쓰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앞발이 더 맛있고 제가 맛있는 걸 고객한테 더 드리고 싶어서 앞발만 고집합니다. 재료의 원가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긴 사장님. 그 결과 손님들은 이 쫄깃쫄깃한 족발을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비싼 앞다리 원산지는 어딜지 궁금해집니다. 족발 원산지는 어디예요? 국내산입니다. 아니, 비싼 앞다리가 국산이라고요? 도축 검사 증명서를 보니 충청북도에서 도축된 국산 돼지 맞습니다. 저희가 무한리필이다 보니까 수입산을 쓰는 게 어떠냐, 마진이 더 난데, 근데 수입산을 쓰는 것보다 좋은 고기로 해서 맛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고집합니다, 국내산을. 주재료인 고기뿐만 아니라 족발의 맛과 향을 내는 재료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잡냄새를 잡아줄 약재, 채소와 함께 앞다리를 넣고 1시간 30분 정도 푹 익혀주면 따끈따끈한 족발 완성이요. 이 과정은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당일에 삶은 족발만을 제공한다는 사장님의 원칙 때문인데요. 그날 만드는 신선한 족발, 손님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사장님 보쌈 리필해주세요. 족발과 쌍벽을 이루는 야식 보쌈. 족발처럼 돼지고기로 만드는 대표적인 야식인데요. 같은 돼지로 만들었지만 사용하는 부위가 다른 만큼 족발과 차별되는 매력을 갖고 있는 메뉴죠. 이곳에서는 보쌈 역시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는데 맛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맛도 있는 것 같고 입안에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보쌈. 보쌈에 사용되는 고기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냉동 삼겹살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보쌈 고기 원산지는 어디예요? 수입산 독일 거 쓰고 있습니다. 아니, 수입 삼겹살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가격 비교가 하면 3배 이상은 나요. 우리나라는 삼겹살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비싸지만 외국산 삼겹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보쌈 조리 중인 사장님, 아까 넣었던 망을 하나 또 넣었는데요? 망은 왜 2개 넣으시는 거예요? 야채는 야채대로 우려놔야 되고 약재는 약재대로 해서 서로 이렇게 잘 우러나오라고 그렇게 따로 넣습니다. 아하, 한쪽 망에는 엄나무와 계피, 진피 등 단단한 약재가 들어가고 삶으면 물러지는 채소 종류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 담습니다. 그런데 낯선 재료가 들어가네요. 이건 뭔가요? 쑥청이요. 그걸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돼지고기 잡내가 없어진다 그래서. 매년 지인이 직접 담가준다는 쑥청. 6개월 이상 발효 후 음식에 사용하면 강한 쑥향으로 잡냄새를 잡을 수 있다네요. 채소와 약재를 함께 넣고 35분 정도 삶으면 완성. 보쌈도 족발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삶고 있습니다. 반나절만 지나도 수분이 줄어들어 고기가 눈에 띄게 퍽퍽해진다고 하는데요.
보쌈은 조리 시간이 짧은 덕에 족발보다 소량씩 자주 만들어 한결같이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족발 못지않은 인기 자랑하는 보쌈. 진짜 촉촉해. 냄새도 안 나고요. 그래서 영양 보충하기에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빠르고 닿을 새 없이 무한 제공되는 족발과 보쌈. 치킨 리필도 끝날 줄 모르고 거기에 상큼함 더해줄 막국수까지 전부 무한 리필. 넘쳐나는 안주 덕에 주류 매출 상승은 떼놓은 당상. 사장님, 저희 막국수 리필 좀 해주세요. 족발 보쌈 인기에 힘입어 손님들 사랑 듬뿍 받고 있는 이 막국수. 직접 만든 소스는 다양한 과일을 주재료로 사용해 새콤달콤한 맛이 더욱 살아있다고 합니다. 아, 이 손님 보쌈 먹는 방법 좀 아시네요. 삼겹살에 구운 김치가 있다면 보쌈엔 막국수.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딱 즐기기 좋은데 이 가격에 야 이걸 더 어떻게 먹지? 먹어요. 또 나와요. 이걸 다 어떻게 먹지? 치킨 나왔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메뉴 빼놓고 가면 섭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치킨. 배불러도 먹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나 뭐라나. 엄마랑 아빠는 족발이 먹고 싶고 아이는 또 막국수랑 치킨은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엄마랑 아빠랑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트 구성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지글지글 익는 소리마저 맛있는 치킨. 박원산지는 어딜까 해서 봤더니 이것도 국산이네요. 국산 닭으로 제공되는 무제한 치킨.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닭다리 하나랑 날개 하나랑 가슴살 그 정도? 그렇게 좀 다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부위가 모자라는 치킨 양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한 마리가 다 아니고요. 반마리입니다. 반마리만 준다고요? 요 닭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치킨을 반마리만 제공한다면 반마리에 포함되는 부위는 모두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마리가 제대로 다 있나요? 제가 맞춰볼게요. 과연 반마리가 맞을지 능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맞춰보는데요. 마침내 닭 반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닭 가슴살이랑 날개랑 닭다리 그리고 닭 갈비까지 다 반마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닭과 같은 크기인 11호짜리 한 마리와 비교해보니 반마리가 많네요. 그럼 사장님 왜 반마리씩 주는 거예요? 한 마리 다 드리면 남기고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반마리로 시작해서 반마리 드리고 또 리필하시면 또 반마리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치킨 리필 있어요. 미리 삶아놓은 족발 보쌈과 달리 치킨은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튀깁니다. 닭 반마리를 튀기는 데는 약 8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이해해야겠죠? 느긋하게 기다리면 방금 나온 바삭바삭한 치킨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습니다. 리필 주문도 언제나 대환영! 사실상 저렴의 저렴이죠. 저렴의 저렴. 1인당 11,900원에 이만큼 푸짐한 상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푸짐한 무한 리필이 가능한 이유 또 있습니다. 바로 점심 특선 메뉴. 야식 메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다는데요. 주변 직장인들이 꾸준히 찾아와 무한 리필로 부족한 이윤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11,900원 팔면 네. 얼마 정도 남아요?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남아요. 많이 남지는 않지만 많이 오시면 저희는 그 이윤이 창출되겠죠? 가격 파괴의 비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최고의 맛을 찾아낸 사장님의 노력입니다. 강남권의 마지막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는 영동시장. 이곳에 유명한 맛집이 숨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갔는데요. 가게 앞을 서성이는 이 사람들을 보시라. 도착 순서대로 대기판에 이름을 써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요. 한번 먹어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지금 한 30분 기다렸나? 30분 기본이에요.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뒤로하고 가게로 들어선 제작진. 안에는 이미 먼저 온 손님들로 꽉 차 있는데요. 하하, 대체 뭘 먹으러들 왔나 했더니 냉채족발 2개 있어요. 냉동 4개는 나와야 돼요. 아삭아삭 냉채와 콜라겐 족발의 시원한 만남, 바로 냉채족발 드시겠습니다. 겨자로 만든 양념과 해파리 그리고 쫀득한 족발과 채소가 어우러져 여름철 별미로 떠오른 냉채족발. 한 젓가락 가득 씹어먹는 순간 살짝 톡 쏘는 맛이 배에 감기면서 새콤달콤 쫄깃한 식감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날씨가 되게 더운데 시원하게 냉채족발 먹으니까 더위를 가시는 것 같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냥 족발보다는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족발은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육류인데요. 지방이 적은 돼지의 다리 부위를 사용하는 데다가 삶은 과정에서 기름기가 쫙 빠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 익은 족발을 먹음직스러운 한 점 크기로 썰어서 담아주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갖가지 채소를 넣고 특별히 만든 겨자 양념을 투척한 후 골고루 버무려서 만드는 냉채족발. 버무린 족발을 넓은 접시에 가득 담아 해파리 한 주먹을 올리고 특별 겨자 양념을 또 한 번 뿌려준 후 고명으로 마무리. 하하, 보기도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법. 마치 꽃을 연상시키듯 예쁘게 완성된 영양 만점 냉채 족발. 오늘의 별점 맛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식당 사장님을 만나 별점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글쎄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니 그동안 저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런 평가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흔쾌히 동의해주신 사장님. 사장님의 적극 협조로 식당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제작진. 본격적인 촬영에 임합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냉채 족발을 먹기 위해 물밀듯이 밀려드는 손님들. 주방 역시 정신없이 돌아가는데요. 이곳 식당의 인기 메뉴인 냉채 족발,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녕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그들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집 블로거답게 눈썰미 있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 블로거 최소영 씨.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애청자 천정민입니다. 젊은 층의 관점에서 맛평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천정민 씨. 주부님들의 마음과 조리인의 마음을 담아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리학원 원장 김미연 씨. 손님으로 가장한 평가원들은 제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냉채 족발 시식에 돌입하는데요. 족발의 육질과 해파리의 식감 그리고 겨자로 만든 양념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시식에 열중합니다. 모두들 진중한 자세로 냉채 족발을 시식하며 맞아요. 맛에 대한 분석을 하는 모습인데요. 샐러드처럼 샐러드에 족발이 들어간 느낌. 드디어 평가원들의 시식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평가원들은 자신들이 먹어본 냉채 족발에 대해 어떠한 특징을 집어내며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릴까요? 정말 궁금해. 족발이 얇게 썰어져서 입안에서 부드럽기도 하고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쫄깃하고 부드러운 족발의 육질. 처음 먹었을 때 그 겨자 소스의 강렬한 맛 때문에 코끝이 찡해지면서 심장이 바운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장이 바운스 하는 겨자 양념의 맛. 해파리는 손질이 잘 됐더라고요. 적당히 손질이 되어서 짠맛도 다 빼주고 그러면서 그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움이 가미된 해파리의 식감. 평가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집만의 비법을 파헤쳐 보는데요. 첫 번째, 족발 육질의 비법입니다. 족발은 대체적으로 퍽퍽한 뒷다리보단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앞다리를 쓰는데. 앞다리. 앞다리살 맛이시는 거예요? 예. 족발 맛의 관건은 삶는 과정. 1시간 한 10분 정도 삶고 이제 나머지는 뜸들여서. 돼지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선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은 물에 돼지 족을 담아 1시간 이상 삶고 뜸을 들입니다.
이때 족발과 함께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잡냄새가 제거되기도 하고요. 식재료 고유의 향을 내기도 하며 간혹 육질의 상태까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잘 익은 족발은 껍질이 쫀득쫀득하면서 살코기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뜨거운 상태의 살코기는 자르자마자 으깨어지기 때문에 잘 식혀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략 8시간 정도 식힌 후 얇게 슬라이스처럼 잘라야만 쫄깃쫄깃한 식감과 고소함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족발보다 자 보세요, 짧네요. 육질 자체가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오, 냉채 족발은 일반 족발보다 고기를 더 얇게 썰어야만 족발 특유의 야들야들한 그 맛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파리 식감의 비법.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한 서너 시간 이 정도 담궈서 해파리의 특유한 그 향도 빼고 또 식감도 쫄깃쫄깃해지고. 살짝 데친 해파리를 오랫동안 찬물에 두는 것이 쫄깃함의 비법. 세 번째, 특별한 겨자 양념의 비법. 이게 뭐예요? 이건 식초? 기본 공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고. 양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막걸리 이유죠. 식초 아닐까요?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 촛물인데요. 바로 갖가지 과일과 비밀 재료로 만든 특별한 물인데요. 너무 곱게 말고 입자가 좀 살아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와 마늘을 걸쭉하게 갈아서 섞어주고 겨자분도 약간 숙성이 필요하거든요. 온수에 개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놔둬야 톡 쏘는 맛이 많이 가미되죠. 뜨거운 물에 숙성시킨 겨자까지 툭척 고루고루 잘 저어주면 끝! 아무래도 과일이다 보니까 빨리 드시면 빨리 드실수록 상큼한 맛이 더하죠. 이렇게 완성된 겨자 양념을 넣고 족발과 채소에 잘 배이도록 버무려 주는데요. 1차적으로 이렇게 비벼서 나가야 손님들이 고루 배인 양념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꼬들꼬들해진 해파리도 겨자 양념에 버무려주는 센스! 그리고 버무려진 족발과 채소 위에 해파리를 얹어 또 한 번 겨자 양념 듬뿍! 마지막으로 고명까지 살포시 올려주면 눈으로 호강하고 그 향으로 입맛 다시게 하는 먹음직스러운 냉채 족발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여자분들이 맛보면 좋아하시겠네. 손이 가요 손이 가 멈출 수 없다는 마성의 음식 냉채 족발. 냉채 족발 나왔습니다. 푸짐한 냉채 족발 한 접시 아름다운 자태 뽐내며 손님상에 딱 놓이는 순간 한 번 쓱쓱 비빈 후 너도 나도 정신없이 입으로 직행. 먹는 방법도 각양각색. 쌈에 싸서 한입 꿀꺽하면 그 맛 또한 곁들여 나오는 반찬까지 접목시켜 자신만의 스타일로 또 한 번 한입. 겨자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계속 입맛을 땡기게 하는 이 매력이 이 집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냉채죠. 살살 녹아요. 냉채 족발 드세요. 겨자 양념의 톡 쏘는 맛이 입안을 자극함과 동시에 족발의 얇은 속살이 부드럽게 녹아 없어지는 냉채 족발. 과연 평가원들의 별점 결과는 어떨까요? 드디어 별점 공개의 시간. 고기의 그 육질의 부드러운 맛, 뭔가 좀 뻑뻑하지 않고 그런 콜라겐이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된살도 별로 없고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 느낌? 약간 고기가 녹아요. 겨자 맛이 강해서 코끝에서 약간 좀 그 찡한 느낌, 매워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했어요. 저는 이 집의 점수를 별 4개 드리겠습니다. 4개. 부드러운 육질은 최고. 그러나 너무 강한 겨자의 향. 별 5개, 4개가 좀 부족하죠. 노력해야지 뭐. 냄새도 전혀 없었고 여기서는 고기의 맛을 좀 잘 느낄 수 있었어요. 단점은 전체적으로 다 자극적인 거예요. 뭐 사실 그 족발의 참기운과 겨자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서 음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냉채 족발이잖아요. 그런 조화는 참 잘 이루어져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너무 맵다. 저는 오늘 이 집의 별점을 3개 반으로 할게요. 족발의 맛은 으뜸. 그러나 너무 자극적으로 매운맛.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족발에 들어간 족발도 부드럽고 좋았고요. 그리고 소스랑 야채와 그리고 족발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아니신 분들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의 별점을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족발과 양념의 조화는 일품, 그러나 호불호가 극명한 음식. 별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제가 받고 좀 더 0.5점, 1점 더 추가를 위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이 꽉꽉 들어찬 건강 만점 음식 냉채 족발. 무더위로 지친 분들께 권합니다. 매콤하고 아삭한 맛을 자랑하는 냉채 족발로 지친 입맛을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초저가 식당. 제가 먹은 양말도 한 1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 집 진짜 싸요. 어디 가서 이런 게 먹겠어요. 이런 게 가격 부담 확 낮춘 이 집의 초저가 메뉴. 콜라겐이 풍부한 족발부터 야들야들한 식감이 매력적인 보쌈까지, 오늘도 복스럽게 잘 먹는 제작진. 요즘 족발부터 비싸잖아요. 가격이 꽤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검색해본 결과 소자 한 접시도 대부분 2만 원 이상. 여기 리필이 돼요? 네, 여기는 6가지 메뉴가 있는데 족발 보쌈 6가지 메뉴 중에 무제한으로 리필 가능해요. 무제한이요? 네. 이거 리필이 돼요? 네, 가져다 드릴까요? 네, 갖다 주세요. 처음에 2가지 맛을 주문한 뒤 리필할 때마다 다른 맛을 고를 수 있다는 이 집. 준비된 것만 6가지인데 그중 가장 인기 있다는 요 녀석, 입속까지 얼얼해지는 마성의 불맛 불족발. 같은 양념으로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주는 불보쌈에 달달한 마늘 양념이 어우러진 요 녀석까지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으니 양손이 바빠진다는데. 종류도 6가지고 무제한인데 초록가니까 19,900원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저기 얼마예요? 네, 1인분 8,000원씩입니다. 8,000원이요? 네. 와, 진짜 싸네요. 그렇다. 이 모든 걸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가격, 놀라지 마시라. 단돈 8,000원. 그러니 뭘 망설이랴. 각기 다른 매력의 6가지 족발 보쌈이 유혹하니 그저 씹고 뜯고 맛보기 바쁘다는데. 밖에 나가서 요새 국밥을 한 공을 모두 8,000원인데 족발하고 이렇게 먹는데 8,000원이면 많이 싸죠? 보통 식구들 뭐 4명이서 족발 대짜를 시키면 35,000원 이렇게 하는데 좀 부족해요, 양이 항상. 여기는 그냥 무한 리필이고 또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고 6가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짓수가 다양해 손갈 일은 많지만 석쇠 위 춤추듯 구워낸 뒤 은은한 불향이 뵐 수 있도록 훈연 작업까지. 매콤한 양념을 한 번 더 입혀 속까지 바삭하게 구워내면 정석대로 맛을 낸 불족발 완성. 주인장표 빨간 양념이 골고루 스며든 불보쌈은 물론이요, 여기에 달달한 맛을 위해 마늘 양념은 곱게 간 파인애플을 넣고 한번 볶아내는 것이 포인트. 특유의 알싸함은 사라지고 은근한 감칠맛이 감도니 이 메뉴 또한 손님들이 자주 찾는다고. 원래는 족발이라는 게 이래 저녁 장사, 배달 장사라든가 포장 위주였고 무한 리필하고 나서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비어있는 매장을 어떻게 손님으로 채울까 고민 끝에 무한 리필을 시작하니 전보다 배 이상 주문량이 늘었다고.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학생 손님들.
단돈 8,000원에 족발 보쌈 6종이 무한 제공되니 적은 용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배불리 즐길 수 있단다. 그거 한번 물러가면 한 38,000원 이렇게 먹는데 저는 6가지를 한 번에 8,000원으로 배 터지게 먹는 게 좋죠. 보통 족발집 가면은 15,000원, 2만원씩 둘이서 내야 되니까. 여기 또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무한리필에 8,000원이니까 싼 거죠. 너무 싸니까 이게 장사가 이제 남기자고 하는 건데 너무 싸니까 좀 오래된 거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손님들의 예상대로인지 지켜보던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꽤 많은 양의 족발. 고기는 어디 거예요? 국내산 생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내산인데 대량 구매를 통해 가지고 20% 정도 싸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쓰는 양만 200kg 이상. 대량 주문을 통해 저렴하게 들여온 국내산 족발은 키위, 배, 사과 등 다양한 과일과 함께 각종 한약재를 더해 푹 삶아주는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래 걸렸단다. 전 대학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21살 때부터 장사 시작했어요. 장사해가지고 좀 잘 됐었는데 한 20몇 억 정도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못 두고 도망가가지고 시리에 빠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다는데 아침에 중국집 주방장 일하고 초저녁에 음식 배달하는 일하고 새벽 2시 돼가지고 아파트 그 차 닦으러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쉼없이 일해야 끝나던 그의 하루. 그렇게 8년 만에 지금의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는데 그렇기에 보쌈 하나를 삶더라도 고소한 맛을 위해 삼겹살만 고집하는 등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 없다는 주인장. 따끈따끈한 온기 고스란히 즐길 수 있게 갓살맛 더욱 부드럽고 촉촉한 육질 그대로 담아내면 이것이 바로 무한 제공되는 6종 족발 보쌈. 이모님 필 좀 해주세요. 그 맛에 너나 할 것 없이 추가 주문 이어지니 어느새 손님상마다 쌓인 건 빈 접시뿐이라고. 잡내 없고 쫀득쫀득하고 살코기도 덜 터벅터벅해서 식기도 편했었고요. 일단 학생으로서 족발은 누가 사주면 먹는 음식이거든요. 여기서는 8,000원으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비결. 새콤한 맛으로 절로 입맛 살리는 막국수. 족발 보쌈을 주문한 손님에겐 단돈 3,000원에 판매하니 곁들인 메뉴가 있어 부족한 수익을 채운단다. 언제까지 이 가격 유지하실 거예요? 전방 문 닫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인니들 헤딩! 네, 화이팅! 초저가를 선택한 맛집들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기대해주세요. 화끈한 불맛과 함께 찾아온 오늘 가격 파괴 와인은요. 외식 메뉴의 최강자 쫑파 요리.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양장피부터 고토 발음이었나요? 바삭한 튀김옷에 매콤한 소스를 버무린 깐풍기 들어오시고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달콤한 크림새우. 나 빼놓은 서파시오. 탕수육.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과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는 마파두부에 기본 중에 기본 후루룩 짭짭맛 좋은 짜장과 이렇게 부드러워 보인다고요? 짬뽕까지 아이고 숨차다 숨차 하는 그때 또 등장하는 고소한 볶음밥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메뉴가 아니지요. 5가지 향신료를 더한 간장에 족발을 푹 삶아낸 오향족발까지. 오, 중식에 족발까지? 이 화려한 중화 요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이 모든 걸 다 즐기는 가격 대체 얼마일까요?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마늘족
마늘 족발. 이게 그 오향 족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3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예, 맞아요. 종류가 많네. 18,000원, 2만 원 좀 하지 않을까? 2만 원. 2만 9천 원? 2만 5천 원 정도? 시민들 예상가는 1인 18,000원에서 29,000원까지. 여기가요. 이에요. 왜요? 엄청 놀라셨죠, 지금? 대박. 1,000원이라고 대박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싸고 푸짐하다는 이곳. 소문이 사실인지 달려라 달려 양PD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그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네네네. 오향족발이라고 해서 네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보시면은 네네. 네. 진짜 이런 게 나와요. 네네, 나와요. 아, 진짜요? 네네네. 볼 거예요. 봤어요, 이거? 봤어요. 그치? 크림새우 나오던데. 이건 너무 좋아요. 제가 애들이 좋아해요. 저 엄청 좋아해요. 여기 이거 지금 이거 먹어봤어요? 신랑 좋아해요. 황수육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전체적으로 한 9가지 나오는데 네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요? 네네네. 사장님이 요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다른 데 가면 하나를 시키려면 2, 3만 원 이렇게 하나씩 시켜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갖다 먹을 수 있어서 무한 리필이라서. 아니, 저 많은 요리가 무한 리필이라고요? 무한? 그럼 비싸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무려 9가지 중화 요리를 무제한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비싼 메뉴가 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아까 족발도 그렇고 깐풍기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뭐 크림새우, 양장피, 뭐 족발 이런 걸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한 중화 요리. 먹고 싶은 건 많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워 뭘 먹을지 고민했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네. 이곳에 하면 그런 고민은 너도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원하는 중화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뭘 먹을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먹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류가 많아서? 탕수육, 깐풍기, 크림새우, 양장피, 마파두부, 오양장육, 짜장면, 짬뽕, 볶음밥. 막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랩인가요? 뭐부터 드셨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니까요, 뭐 남는지 모르겠어요. 손님들도 뭐가 남을지 궁금하다는 중화 요리 무제한. 대체 얼마일지?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음식부터 살펴보는데요. 오양 족발도 있네요. 이 족발의 맛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좀 더 요리처럼 하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싼 재료인 이 새우로 만든 크림새우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비싸잖아요. 중식집에서 크림새우가 있는 건 알지만 사 먹지는 못하고 있어요. 비싸서. 보통 한 접시에 2, 3만 원대 정도 하니까요. 양장피가 내용이 좋은데요. 화면으로 봐도 침이 고이는데요. 이 많은 요리 중 전문가가 가장 처음 선택한 요리는요. 바로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오향족발. 저 윤기. 향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향은 오향인가요? 일단 합격. 맛도 합격인가요? 냄새 없이 맛있는데요. 이 오양족발은 상당히 손질하기도 힘들고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손님한테 좋은 어떤 음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이럴 줄 알았어. 고기가 대부분이잖아요. 탕수육을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데 튀김옷이 엄청 얇아요. 이런 탕수육 만나기 쉽지 않죠. 우와. 보통은 저렇잖아요. 튀김옷이 더 이번엔 바삭 달달한 크림새우. 저 크림새우 맛 저 너무 궁금합니다. 하트. 맛있네요. 부러워요.
맛있다. 드셔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여기 코너가 좀 저렴한 식당들을 소개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짜장면, 짬뽕, 볶음밥, 오양 족발에 양장피까지 다 있으니까 이 정도라면은 13,000원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최종 예상가는 1인 13,000원. 궁금하시죠? 네. 얼마예요? 가격 하계와 임을 고려해 저렴한 가격을 예상한 전문가. 오늘은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만 원이요? 네, 1인 10,000원입니다. 한 장이라고요? 값인데 이 많은 걸 다 10,000원에 먹는다고요? 아니, 요즘 그 탕수육 작은 거 시켜도 15,000원, 18,000원인데 지금 크림새우에 짜장면, 짬뽕 다 들어가 있는데 10,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싼 거죠. 싸도 싸도 너무 싸다는 중화요리 9종을 다 즐기는 가격 1인 10,000원. 여기에 시간 제한도 없이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미취학은 1,000원이에요? 1,000원이래요. 사장님,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뷔페들이 한 2만 원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비싸면 손님들은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한테 저희 가게에 오실 수 있게끔 가격적인 면에서나 친절적인 면에서나 이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법인 거죠. 뭐 가격이라는 거.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홍보 수단으로 삼은 건데요. 가격도 좋은데 일단 메뉴가 너무 먹고 싶은 것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양장피에 깐풍기에 크림새우까지. 가격 좋고 메뉴 구성 좋고 맛까지 좋다니 주인장의 숨은 노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오향족발이 특히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오향장육과 같은 소스를 쓰지만 살코기 대신 족발을 사용해 쫄깃쫄깃한데요. 맛있다. 중국집에서 족발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여기는 족발이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 이렇게 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재료값도 만만치 않다는 오향족발. 굳이 메뉴를 선택한 이유라도 있나요?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만의 매력.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오향족발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가 있다는데요. 이게 오향족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언뜻 봐서는 한약재들 같은데요. 오향족발이라고 하는 게 5가지 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5가지 팔각, 정향, 회향, 계피, 후추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향족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오향족발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사장님만의 특급 비결. 족발과 간장에 5가지 향신료와 채소를 넣고 약 1시간 동안 푹 삶는 건데요. 이러면 고기 잡내를 없애줄 뿐더러 향신료가 고기에 골고루 배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잘 익은 족발을 바로 꺼내 먹기 좋게 잘라 제공되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때문에 손님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답니다.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또 있었으니 이번에 뭘까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건 벌써 비워졌어요. 순식간에 비워지면 채워넣고 눈 깜짝할 새 사라지면 또 바로 채워넣는 요것. 쟁쟁한 중화요리 중 단연 으뜸이라는 이 집의 비장의 무기. 고소한 마요네즈와 달달한 맛의 조화. 달콤하고 바삭한 크림새우 되시겠습니다. 잘 드시니까요. 크림새우 진짜 맛있는데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오재한. 저도 딱 한 입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맛있어. 크림새우 때문에 너무 만족한 한 끼 먹고 갑니다. 다른 집에서는 크림새우를 한 3만 원 정도에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한 접시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크림새우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기선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 배달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가격 파괴 비밀을 알아볼까요?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는 전문가. 예리한 눈으로 주방을 살피는데요. 뭘 둘러보시는 거예요? 주방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을 보니까 좀 좁은 듯 하지만 동선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장님 혼자 요리도 하고 또 나머지 주방 일을 다 전체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보통 중식은 비싼 이유가 원재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요리를 해내는 기술값이거든요. 기술력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커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본인의 어떤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작게 세팅을 하시고 약간 포기하시면서 저렴하게 파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2명, 설거지 1명까지, 그리고 홀에는 1~2명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인건비만 300, 900에서 1000이 들어갑니다. 전문가가 찾은 가격 파괴의 비밀 첫 번째. 저렴한 가격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인건비 절감인데요. 1인 매장으로 셀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답니다. 1인 매장이라니. 와, 대단하시다. 이번엔 가게 바깥으로 나가보는데요. 가게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전문가. 여기 상권이 그 대로변의 1급이나 초특급 상권은 아니에요. 이면도로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임대료가 쌀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아끼는 대신에 고객한테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다니는 곳이죠. 아예 딱 저희 가게만 하나만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뒷골목에 위치한 탓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도 가격 유지의 큰 비결입니다. 무조건 찾아가야죠. 이제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맛이 있고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가심비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만 맞으면 어디든지 찾아온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 음식에 대한 20년 동안 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의 자신감 정말 멋지십니다. 이번엔 내부를 둘러보는 전문가. 여기 영업시간을 보니까 점심 장사만 하시는가 봐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영업시간에 문제라도 있나요? 특히 저녁에 주류도 팔고 해야만 수익이 많이 날 건데 점심 장사만 해버리면 그 월세 대비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더 불리할 것 같은데요. 저가 유지의 핵심인 박리담회의 불리한 조건. 영업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아프고 그리고 애기가 넷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도 저녁에 가서 밥도 해주고 같이 먹고.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애국자시네요. 저녁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애국자. 그 행복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이건 사장님의 인생 철학이 담긴 건데요.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사장님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기쁨, 그 맛에 장사한다는데요. 오래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 프라이팬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프라이팬 돌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그럼 이 가격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도 장사하는 즐거움도 오래오래 지키길 바라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